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관수 의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의회에 시작을 한 거는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27살이었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비슷한 연배 혹은 또 더 젊은 우리 지망생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최연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공인노무사라는 거는 노동법 전문가거든요. 지금도 제가 겸직으로서 사업자는 갖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나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가 대변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없이는 노무사의 역할로서 인권 노무사로서 혹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발로 뛰자 단지 그냥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선거에 출마해서 제도적인 좀 변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우리 국민 혹은 청년 혹은 노동자들이 저를 통해서 좀 새로운 삶 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좀 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게 제가 25살 정도인데요. 실은 지금 정치를 시작하는 후배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역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해야만 출마를 할 수 있고 혹은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많은 고민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5살에 이제 정당에 가입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밑에 소위 말하는 봉사 혹은 밑바닥에 우리 선배 당원들을 모시면서 활동을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국장, 그리고 청년위원장, 또 청년위원회 기획팀장 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역할들을 제가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실은 후보자 혹은 정치 지망생이 역량이 우수하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누구나 굉장히 부촌 내지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제가 두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도 출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예를 들자면 지금 김부병 우리 장관님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실적으로는 아무도 도전하려 하지 않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김부겸 의원님과 같이 모임도 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대구에서도 굉장히 부촌인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출마를 하셨고 또 결국에는 몇 번의 실패는 거쳤지만 당선이 되셨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 27세 때 전국 최연소로 구의원 당선됐을 때도 도곡동 타워팰리스라고 하면 아무도 도전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의 공천 과정에 후보자로 접수를 했던 구의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과 한두 명 정도였겠죠. 근데 그러한 경쟁들을 통해서 제가 공천을 받고 첫 시작을 내딛게 됐던 게 2010년도 만 27세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대, 7대, 8대, 2014년도, 우리 2018년도 내리 이제 3선을 하게 됐는데, 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성실함 그리고 신뢰입니다.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에 대한 핸디캡은 굉장히 많아요. 젊은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과연 젊은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본적인 선입견은 베이스입니다. 모두가 겪어야 할 장벽이고 청년 정치인들이 경험해야 할 장벽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결국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말로 주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소통하고 일로서 역량을 보여주는 거다.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의장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강남구의 의장들과 제가 의장, 청년 의장으로서 그리고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열정과 성실함과 도전입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추진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8대 이제 강남구에 의장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들,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개설했고요. 또 의장배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의장들이 계셨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책 토론회를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조만간에 이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봉사단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의원님들이 축사만 하려고 하지 모든 중요한 자리나 봉사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강남구 의원 봉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연탄 배달, 구룡마을 연탄 배달 시작으로 올해에는 이제 사랑의 빵 나눔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의원님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이 되면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열린 의정 활동, 주민들과의 소통이었는데요. 의회 문턱을 낮추고 의장실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열린 행정 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의장을 찾아오고 의장에게 민원을 제기한다면 저는 흔쾌히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제가 민원을 받고 민원 서식을 만들어서 그간에 해오지 않았던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거죠.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의장실을 보시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약 100여 건 이상 민원이 이미 접수가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의장님들은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일회성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민원 서식 내지 처리 결과에 회신이 없었어요. 듣기는 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피드백되고 주민들에게 소통이 되고 또 2차, 3차 면담 내지 민원인과의 대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의아했던 게 의회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이 복리 증진과 또 주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의장으로서 혹은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과 피드백과 민원 서식을 통해서 쌍방향의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국 최연소의 의장이지만 의장의 역량과 역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기존의 의장과는 다른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해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고요. 또 정치 지망생들에 있어서 혹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역량이 있고 똑똑하면요, 정치할 필요가 없죠. 내가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많은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전국 최연소 구의원을 시작을 했고 또 2018년도 전국 최연소 강남구 의장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부족한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당원들 또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같이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6대, 7대, 8대 이번에 이제 의장까지 하고 있지만 3선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전국의 지역위원장, 소위 말해서 한국당으로 따지면 당협위원장이죠.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강남병 지역입니다.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의 지역위원장의 대행으로 제가 위촉을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간에 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과정에 소통 능력과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뢰의 정치를 제가 실천했기 때문에 당에서 지켜봤을 때는 나이는 젊지만 이제 제가 83년생이니까 만 35세인가요? 청년 정치인이지만 기존에 정치를 했던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좀 더 참신하게 제가 소통하고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결국 당원들과 그리고 강남 구민들과 잘 소통하고 제가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변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실 간판에 보시면요. 기존에는 이제 체어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영문으로. 그러나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스피커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스피커 오브 카운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는 의장으로서 권위나 장의 역할이 아니라 대변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많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의장의 자리는 축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작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광의로는 57만 강남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제가 대변하는 역할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큰 기조로 갖고 있는 거는요. 제 주장이 우선시 되기보다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러한 의견들을 화합하고 조정하고 또 한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우리 초선 내지 구의원들과 제가 지금 3선으로서 의장으로서 역할에 또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은 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저도 초선 의원을 할 때는 제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존재감을 알려야 되고 제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되고 구정질문 조례를 통해서 의사를 표출해야 됩니다. 허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거는 민의를 수렴하고 저는 강남구 의장입니다. 그러면 강남구를 빗대면 강남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발로 뛰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 구의원으로서 뭔가 내가 역할을 했다.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다. 예산을 내가 편성했다.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주민들로 하여금 A라는 의원 혹은 이관수 의원으로 칩시다. 이관수 의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강남 구민들이 느끼기에 참 열심히 한다. 내 강남 구민들이 느꼈을 때 정말로 바뀌고 있구나, 세상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노무사, 인권노무사로서 제가 했다고 하면 아마 정말로 제가 업계 1, 2위를 찍었었습니다. 아마 공인 노무사로서만 계속 제 삶을 살았다고 하면 빌딩을 수채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제가 인지도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제 가치라고 봅니다. 제가 과연 어떤 역할로 쓰일 것이냐에 있어서 제 가치는 강남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제가 빛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느끼기에 강남 구민들이 이관수 의장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작게는 내 욕망과 내 꿈이 있겠지만 결국 광의로 보면은 정치 활동,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내 개인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범위, 작게는 지방의회면은 해당 구, 지자체, 혹은 광역은이라고 하면은 해당 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내 역할로 통해서 나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얼마만큼 윤택한 삶과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한다고 하면 정치인으로서는 큰 무리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제가 청년지방원 협의회 대표를 또 맡고 있는데요. 워낙 제가 일찍 정치를 시작했다 보니까 27세에 시작해서 현재 의장을 하고 있지만 전국 청년지방원들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3선은 제가 알기로는 저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표를 맡아서 또 여야 관계없이 제가 교류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의원들이 제가 해왔던 시행착오나 역량이나 역할을 얼마든지 공유하고 당에 관계없이 소통하면서 서로 함께 크게는 우리나라, 작게는 해당 지역구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하자라는 취지에서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약 한 50명 정도 전국의 여야의 지방원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는 간담회 또는 세미나에서 늘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제가 대표로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변화를 시켜봅시다. 청년의원으로서 기성세대가 못했던 열정을 가지고 바꿔봅시다. 혹자들은 그리고 보수 우파나 강성 우파는 무슨 변화, 혁신, 바꾸자 하면 굉장히 선입견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바꾸자라는 거는 잘못된 거는 개선하고 잘된 점은 승계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정체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의장으로서 기존에 활동했던 것만 제가 수렴해서 했다면 언제 의장배 체육대회를 했겠어요? 또 언제 제가 릴레이 직능단체 간담회를 했겠습니까? 정책토론에 제가 의장되고 1회 추진합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윤병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문을 구해서 강남구에서 또 올해 최초로
청소년 연설대전도 개설했습니다.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잘했던 점은 승계하지만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들은 적극 수렴해서 역할을 해주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그리고 활동력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원, 국회의원 마찬가지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 대표다. 그러나 그 대표성을 갖고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 지망생 내지 정치를 하려는 분들 혹은 정치인들은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면 내 자신보다는 무언가 내가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혹은 내 관할의 지역구를 뭔가 윤택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소신은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인드나 기본적인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정치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실수하고 혹은 비위가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강북구의 기초의원이 아마 동장을 폭행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당에서 제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 또 선배님이기도 하고 당의 또 구의원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아는 소양으로서는 전후 사건 경위를 다 떠나서 기본적인 신뢰의 정치,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 내가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사명감과 역할은 결국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바꿔서 정말 내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고민했다고 하면 그러한 비위 사실들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의원 됐으니까 나 힘 있어. 내가 감사 권한도 있으니까 의원 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정치인의 삶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끝이라고 봅니다. 제가 최연소 강남구 의장하고 또 강남경 지역의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고 또 당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당의 부위원장을 맡고 전국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저하고 교류하고 저와 함께한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소탈하다. 그리고 소통이 된다. 권위의식 없이 정말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절반 이상의 소양은 갖추었다고 봅니다. 근데요, 생각같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처음에 배지 달고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기본적인 소양은 바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앞서 1강, 2강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소개를 했겠지만 저는 이런 조례도 발의했고요. 저는 이러한 감사도 했고요. 행정사무 감사도 이러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가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내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의원 발의를 삼선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의정활동의 역할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소양 내지 가치관이 저는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조례 발의 있잖아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조례를 발의했어 생각할 수 있죠. 실은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무국의 의회의 전문위원실 혹은 보좌하는 의정팀, 의사팀에서 같이 협조해서 소통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얼마든지 좋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시직고 하자면
제가 전국 최초로 제가 노무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선 최초로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력해주는 전문위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한 제가 전국 최초의 조례 발의, 대표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결코 제가 제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요구이고 제 사명감입니다.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3포 세대라고 하죠. 갈수록 청년들이 결혼도 힘들고 아이를 출산하기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역할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속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 지망생 혹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또 어떤 역할을 내가 할 것이냐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언론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마 90% 이상은 같은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이관수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언젠가 우리 강남 구민들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라고 할 때 저는 어김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를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나이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를 그만뒀을 때 이관수라는 정치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인터뷰를 늘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제가 의장으로서도 열정을 갖고 또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제 인생의 이막 이제 만 35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치 지망생으로 따지면 이제 막 시작도 안 한 시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인생 이막, 정치 이막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늘 우리 주민들이나 강남 구민들 또 당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는요, 언제든지 립 서비스 할 수 있고요. 또 주민들이 대중이 같이 있을 때는요, 과장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또 지방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언행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가 내 가치관과 틀리는데 좀 표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잠깐의 어떤 거짓말 내지 내 소신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히스토리는요, 결국 주관이 없는 정치인 혹은 왔다 갔다 가치관이 없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기본적인 신념을 갖고 있고 또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강남구 오피니언 리더들이 더 앞장서서 봉사하고 후원하면서 우리 저소득층 내지 어려운 이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의장으로서 앞장서서 복지재단에 제가 얼마 전에 100만 원 후원을 했고, 적십자에 또 나눔 리더로서 매달 정기 후원을 약정하고, 또 복지재단 얼마 전에 제가 이사장하고 간담회를 했었었는데 1% 나눔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나눔 운동이 무조건 필요하다 보고 정말로 복지사각지대를 챙겨야 됩니다. 근데 보수의 급여의 1%를 나눔하는 운동이거든요. 5천 명을 잡았더라고요. 1%.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실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자, 의장으로서 제가 1호 나눔 운동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릴레이로 갑시다. 제가 먼저 서명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 1% 나눔 운동 한 사람을 지목을 할게요. 그러면 쭉 릴레이로 우리가 아이스 버킷 같이 우리 나눔 운동이 강남구에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솔선수범해야죠. 기존의 정치인들은 본인은 뒤에서 딱 팔짱 끼고 있고 말만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제가 뭐 이름까지 거명하지 않겠지만 음주운전 강화 법안 수용해서 막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추진하겠다. 모 정당의 국회의원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한두 달 안에 본인이 음주운전해갖고 또 적발됐죠?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는 거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정치 지망생, 그리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 내지 도전을 하신다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혹은 주변에 희망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말들, 내가 내뱉은 말들은 실천할 수 있는 신뢰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가치관이 없으면 결국에는 의회에 와서도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은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각 정당에서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 주관이 없고 내 가치관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역할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 나가신다고 하면 향후에 지방의원으로서 충분히 훌륭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우수한 정치인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실은 뒤에 내용들은 제가 보통 정치도 관계가 있고요. 또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실제 논문에도 기록된 내용인데요. 하버드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대학교죠. 근데 그러한 대학교 대학생들을 실제 1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연구를 했던 결과물인데요. 대학 시절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혹은 나는 10년 뒤에 뭐가 될 거다는 계획이 없었고, 희미한 목표만 있었고, 근데 추적을 했습니다. 실제 논문에 나온 기록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한 대학생들은요, 10년 뒤에 사회의 중요한 중추적인 지도층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약 30% 내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을 했다는 보고 문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방의원 돼볼까라는 강좌에 있어서 내가 지방의원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거냐는 목표가 없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결국 10년 뒤에는 도태되고 사장되고 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10년 후에는 강남구를 이끌어가고 강남 구민들 57만을 같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끊임없이 신뢰의 정치를 통해서 도전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좋은 강연 시간 그리고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셨지만 내가 지방의원이 된다면 어떠한 목표를 가질까? 그냥 지방의원이 목표면 안 되겠죠. 지방의원이 된다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내가 가질까? 라고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많은 강연들 또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이 강연들은 실은 질의응답, 오프 더 레코드로 또 많은 소통 시간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여러분들 또 현장에 오프라인에 나오고 계신 우리 강연을 수강하는 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걸로 하고요. 강남구의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제일 중요한 정치인의 기본 사양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뢰의 정치를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은으로서 많은 절벽들 혹은 또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정신을 갖고 꿋꿋하게 제가 타워 페리스 도곡동에서 도전해서 당선이 됐다시피 얼마든지 도전 정신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과거와 현재의 계획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지방으로서 내가 됐을 때 어떤 계획들을 할까? 어떤 일들을 할까를 계획한다면 훨씬 월등한 초선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처음 의회에 진입했을 때 월등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